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이 어제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지역민과 함께해온 32년의 세월을 마감했습니다. 광주 김치 문화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남도김치 세계로 날다라는 주제로 오늘 중계공원 일대에서 개막합니다.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어제 막이 올랐습니다. 11개 팀 22명의 드라이버들이 내일 결승전에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하늘을 나는 인간 동력 항공기 대회가 전국에서 온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고흥에서 개최됐습니다. 광주 김치 문화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오늘 중회공원 일대에서 개막합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이번 김치축제는 남도김치 세계로 날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경연, 체험 행사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 남도김치 큰 장터에서는 광주 전남의 명품 김치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김치축제가 그동안 배출한 김치 명인들의 김치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기아의 프로야구 마지막 경기가 열린 광주 무등경기장은 프로야구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기록을 만들어낸 산실이 됐습니다. 호랑이 군단은 이곳에서 무려 10번이나 한국 시리즈를 대패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던 시절 무등경기장은 변변한 스탠드도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해태 타이거즈는 화끈한 공격 야구를 선보이며 호랑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로 진두지휘한 코끼리 김웅용 감독은 늘 무덤덤하게 우승 소감을 밝히곤 했습니다. 딴 팀에 비해서 말이죠, 우리 해태를 응원하는 이 호남 팬들의 덕택이라고 합니다. 프로야구 32년 역사에서 타이거즈는 무려 10번이나 챔피언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87년에는 한국 시리즈 4경기를 내리승리하면서 무등경기장에서 우승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그 가을에 이제 조금 잘한다는 어떤 그 계기가 그때 완전히 된 것이죠. 제가 그때가 한국 시리즈 이제 5승째일 때니까. 김봉현과 김성한, 선동열, 이종범 등 한국 야구사의 한 획을 긋는 걸출한 스타들도 연이어 배출됐습니다. 선수 생활도 좋은 기억도 많이 나면서 또 지도자로서의 이 마지막 경기를 지금 치르는 이 적이 상당히 좀 의미가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 인기에 힘입어 무등경기장 누적 관중은 올해로 1,0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무등경기장은 아쉬움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멀어져 가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새 야구장에서 우승의 신화를 써주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무등경기장이 시민들에게 각별했던 건 비단 야구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억눌렸던 시기에 야구장은 호남인들의 한을 푸는 해방구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어서 윤곤수 기자입니다. 야구 선수가 아니면서도 야구장에서 숱하게 불렸던 이름. 소외와 차별로 호남이 핍박받던 군부 독재 시절 김대중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울부짖고 그걸 목청을 높였던 이유는 대통령이 한번 돼봤으면 이런 그때 시민들의 바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우승의 순간 관중들이 목 놓아 부른 노래 속엔 환희와 울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8, 90년대 호남인들에게 프로야구는 한풀이었고 무등경기장은 해방구였습니다. 5.18 민주항쟁 이후에 좀 다른데 이렇게 스트레스 풀 때가 야구장에 와가지고 그 야구를 보면서 해태 야구가 항상 우승을 하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고. 광주 학살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군부가 만든 프로야구를 보면서 시민들이 위안을 찾고 하나로 뭉치는 모습은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1997년까지 9번 우승하며 불패 신화를 써간 호랑이 군단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 그 사이 구단주가 해태에서 기아로 바뀌었고 프로야구에서 정치색과 지역색도 빠졌습니다. 울분을 터뜨린 해방구였고 기쁨을 나눈 축제장이었던 무등경기장 야구장. 그 속에서 함께 울고 웃었을 관중들의 기억을 뒤로 한 채 무등경기장의 프로야구 역사는 3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나주 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어제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간 동결된 쌀 목표 가격을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주 농민회는 지난 8년간 물가 상승률은 24%에 달했고 농자재 값도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쌀 목표 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17만 83원으로 동결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들은 쌀 목표 가격이 생산비가 보장되는 23만 원으로 관철될 때까지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오랜 꿈과 열정이 오늘날의 비행기를 탄생시켰죠. 비행기 초기 발전사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사람의 힘만으로 하늘을 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활주로를 내달린 항공기가 잠시 뜨는가 싶더니 이내 추락해 날개가 부러집니다.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해 억새밭에 추락하기도 하지만 하늘을 나는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내려막기를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뜰 때 심장이 붕 뜨는 기분이었고 페달을 밟자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고 활주로를 내달린 끝에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200여 미터를 날아간 뒤 착륙합니다. 전국 대학생 8팀과 고등학생 2팀이 직접 설계한 인간동력 항공기로 멀리 날기에 도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항공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건데요. 그런 학생들이 점점 커가면 지금 말씀하신 자가용 비행기도 몰 수 있고 제트기 조종사도 될 수 있겠죠. 기체와 조종사가 가벼워야 하고 적절한 바람까지 불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벼워야 합니다. 사람 힘만으로 날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 기술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꿈을 이루려는 학생들의 열정과 패기가 하늘 높이 날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어제 폐막한 국제광산업 전시회에서 300억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업진흥회는 올해 전시회에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27개 나라에서 바이어 100여 명이 참여해 국내 업체들과 상담한 결과 329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전시회가 열린 사흘 동안 15,000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강조 기간이 운영됩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가 면제되고 형사 고발이 유예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100% 추가 징수와 함께 나머지 실업급여가 지급 중지됩니다. 광주진흥중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송암학원이 7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마치고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에서 송암학원에 대한 정상화를 의결함에 따라 정이사 9명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송암학원은 지난 2007년 친인척 간 민원 발생과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적 분쟁, 시교육청 감사 결과 수용용 기본 재산을 이미 처분한 사실이 문제가 돼 임시이사가 선임됐었습니다. 노후 정도가 심한 전남 지역의 60여 곳 저수지의 보수 보강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전남도는 누수로 인해 보수 보강이 필요한 안전도 D등급과 2등급 저수지 62개소에 200억 원을 투입해 긴급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3,200여 개의 저수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1,600곳이 1950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 저수지입니다.